그가 10년만 더 살았어도 수양대군은 없었다. 세종 뒤에 가려진 비운의 천재. 존재감 없는 왕, 세종의 그림자. 세종대왕의 시대는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세종이라는 압도적인 태양 뒤에 그 태양만큼이나 밝게 빛나던 또 하나의 별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별은 태양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너무 일찍 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문종을 기억합니다. 단종의 아버지, 병약해서 일찍 죽은 왕. 조선 역사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왕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실록이 기록한 문종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된 조선 최고의 후계자였습니다. 오늘은 세종의 그림자에 가려져 과소평가된 천재, 문종의 비극을 재조명합니다. 그는 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어야 했으며 그의 죽음 직전 어린 아들을 위해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조선 역사의 가장 처참한 피바람을 불러왔는지 추적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지성과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지독하게 불행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세종의 오른팔, 준비된 성군의 실체. 문종은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의 공동 경영자였습니다. 세종은 말년에 지독한 눈병과 당뇨에 시달렸고 문종은 30세 무렵부터 아버지 대신 실질적인 국정을 총괄하는 대리청정을 맡았습니다. 세종의 업적 중 상당수는 사실 문종의 지휘 아래 완성되거나 실현된 것입니다. 과학기술. 우리가 아는 치구기의 제작 및 실무 보급은 세자, 문종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도량형을 직접 계산하고 도면을 수정하는 등 뛰어난 수학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군사기술. 문종은 문과 무를 겸비했습니다. 그는 활과 검뿐만 아니라 화포와 신기전의 개량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화약무기가 대량 생산되었고 이는 훗날 세종의 사군 육진 개척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훈민정음 실무.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의 업적이지만 반포 후 업무를 실제 관료들이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행정 시스템에 적용하는 실무 작업은 세자 문종이 총괄했습니다. 문종은 완벽한 군주가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성, 체력, 실무 능력, 그리고 백성을 향한 애민 정신까지. 그의 치세가 조금만 길었더라면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능가하는 성종 중의 성종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불행했던 개인사, 3번의 폐출. 완벽한 왕세자 문종에게도 단 하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하게 불행했던 가정사입니다. 문종의 세자 시절, 그의 부인들은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처럼 자애로운 왕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에게는 사랑을 주지 못했던 듯합니다. 첫 번째 부인 휘빈 김씨 주술 사건. 문종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녀는 남편이 가까이 하는 후궁들의 신발을 태워 가루로 만들어 마시는 등 엽기적인 주술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폐출되었습니다. 세종이 직접 신문해야 했던 치욕. 두 번째 부인 순빈 봉씨 동성애 스캔들. 폐출된 김씨를 대신해 들어온 봉씨는 남편이 자신을 멀리하자 외로움에 몸부림치다 궁녀 소상과 동성애 관계를 맺고 술에 빠져 난동을 피우다 발각되었습니다. 조선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스캔들. 문종은 아버지 세종과 함께 이 두 번의 충격적인 스캔들을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왕세자가 개인적인 가정사로 국정을 마비시킬 지경이었으니 그의 심리적 고통은 상상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평소 병약했던 문종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인 현덕 왕후 권씨. 그나마 문종에게 아들 단종을 낳아준 유일한 부인이었지만 그녀 역시 단종을 낳은 지 2년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은 왕위에 오를 때까지 무려 3명의 여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 단종을 지켜야 하는 고독한 가장이었습니다.
비운의 왕, 2년 천하. 1450년 문종은 36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2년간 재위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그는 준비된 성군답게 뛰어난 통치력을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공역을 중단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세종시대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등창을 비롯한 각종 지병에 시달렸고 점점 기력이 쇠해갔습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문종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동생 수양대군 훗날 세조의 거침없는 야심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종과는 달리 무예에 능했고 세종의 유운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군사적,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동생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의 끝없는 야심과 거친 성정은 두려웠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왕위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은 뒤 어린 아들 단종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양이 어린 조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치명적인 실수, 아들을 신하에게 맡기다. 문종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는 죽음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선택 1. 동생인 수양대군에게 어린 아들을 부탁한다. 가족의 의존. 선택 2. 신하들에게 아들을 부탁한다. 제도와 시스템의 의존. 문종은 선택 2를 택했습니다. 그는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를 침실로 불러들였습니다. 김종서, 북방의 대오라 불리는 용맹한 장군이자 문종이 가장 믿는 신하였습니다. 경이 부딘의 어린 아들을 부탁하오. 경이라면 이 나라와 단종을 지켜줄 것이라 믿소오. 문종은 자신의 동생이 아닌 김종서에게 어린 아들의 후견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문종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동생의 야심을 두려워했지만 신하들에게 어린 왕의 후견을 맡기는 것은 더 큰 불씨를 남겼습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김종서는 충신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가로막는 정적이자 권력을 독점하려는 역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종은 동생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결정은 수양대군에게 김종서를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예견된 비극, 멸망의 씨앗을 뿌리다. 1452년 5월 문종은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치세는 2년 3개월. 짧았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자마자 조선은 즉시 혼돈에 빠졌습니다. 문종이 단종을 보호하라는 유언과 함께 김종서에게 부여한 권력은 결국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이 되었습니다. 문종이 죽은 지 1년 반 뒤 1453년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이 가장 믿었던 신하 김종서를 철퇴로 때려 죽이고 어린 단종을 보호하던 모든 세력을 제거합니다. 만약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단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왕권을 공고히 하고 수양대군을 회유하거나 견제할 시간이 충분했을 겁니다. 문종의 지성과 능력이 더해졌다면 조선은 최전성기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짧은 생과 고독한 결정이 결국 아들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세종의 그림자, 비운의 천재. 문종은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준비된 성군이자 가장 운이 없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삶은 비극적인 가정사, 짧은 재위 기간, 그리고 동생의 야심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운명은 그 선택마저 비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종을 세종 뒤에 가려진 무능한 왕이 아니라 세종의 업적을 완성할 잠재력을 가졌으나 비정한 운명에 농락당한 천재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잃어버린 가장 아까운 왕.
문종의 비극이었습니다.